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은 데이터베이스 지리어 SQL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어라고 하니까 마치 검색 언어처럼 들리지만 데이터베이스 지리어는 검색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정의 내리고 입력하고 갱신하고 하는 종합 언어에 해당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지리어는 크게 데이터베이스 정의어,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라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의 내리는 정의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삽입하고 검색하고 갱신하고 삭제하는 조작어 두 가지가 크게 있겠습니다. SQL은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망라하는 언어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계의 영어,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QL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IBM 샌호세 연구소에서 처음 1974년에 Structured English Query Language라고 해서 SQL이라는 언어를 고안을 합니다. 실제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건 아니고 개념적으로 언어를 만드는데 그 목적은 일반 사용자들에게 영어 형식의 지리어를 제공해서 보다 쉽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SQL2가 이제 더 발전을 해서 1976년에 SQL2가 나오고 그거를 이제 SQL이라는 이름으로 줄여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데이터베이스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는 SQL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원래 명칭대로 SQL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쓰기는 이렇게 쓰지만 실제로 발음은 SQL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QL이라고 하는 발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SQL을 뜻하는구나 하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BM에서 그 이후에 시스템 R이라는 시험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프로타입을 만들어서 시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속도가 너무 느려서 상업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했고 그 시스템을 가져다가 오라클에서 1970년대 말에 상업용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IBM도 80년대 초반에 SQL DS라든가 아니면 DB2라든가 하는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를 이 SQL에 근거해서 베이스에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기에 편승해서 안시에서 1985년에 SQL을 데이터베이스 표준어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7년에 ISO에서도 SQL의 표준을 채택하고 또 SQL 표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꾸준히 SQL이 더 이제 발전돼서 SQL2, SQL3 이런 식으로 새로운 개념들이 추가될 때마다 새로운 이름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 가장 최근의 표준은 2019년에 나온 SQL 201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버전으로 2, 3로 가다가 지금은 이제 나온 그 연도를 붙여서 이렇게 SQL 2019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가적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예를 들어 XML을 지원한다든가 JSON을 추가한다든가 데이터 타입으로 뭐 이렇게 부가적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이제 새로운 표준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명령문은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SQL을 한번 배우면 데이터 표준어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기본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데는 표준이 바뀐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QL을 배워두면 굉장히 써먹을 때가 많을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의 내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테이블 만드는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그 SQL 언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기호를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데요. 여기서 이 텍스트북에서 사용하는 기호는 요 꺽쇠는 requirement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대괄호는 그냥 선택사항,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라는 거고, 요 중괄호는 나열된 항목 중에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점점점은 그 전에 표시된 항목이 한 번 또는 그 이상 반복될 수 있다는 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이 슬래시로 구분한 거는 뭐 슬래시 뭐 슬래시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와야 되는데 하나만 포함시킨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집단 함수라고 그래서 average나 count나 이런 집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일 값을 생성하는 상수나 항목명이나 집단 함수 그리고 변수의 조합을 엮어서 조합을 해서 하나의 표현식, 수학 표현식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select 내포절은 SQL 명령어 속에 또 다른 SQL 명령어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는 여기 나와 있듯이 크고 작고 같고 요거는 다르고 라는 값을 비교하는 연산자를 나타냅니다. 뭐 이건 이제 명령어를 설명하면서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create table이라는 명령을 쓰게 됩니다. create table이라는 명령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테이블 이름을 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항목명과 데이터의 타입을 나열하게 되는데 속성이 5개 있으면 5번 나열하게 되겠죠. 이것들을 이것은 이제 선택사항인데 계속 나열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품 테이블이 부품 번호, 부품 내역, 재고량으로 구성되고 있다면 create 테이블 부품 번호, 부품 내역, 재고량인데 각각의 데이터 타입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품 번호는 small int다. 예를 들면 부품 내역은 variable character 20자다. 뭐 재고량은 integer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모든 SQL 그 명령어는 항상 명령이 다 진행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세미콜론이 이제 SQL의 명령어가 끝났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세미콜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데이터형을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아마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한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SQL 데이터형은 표준 데이터형이고요. 뭐 오라클 그 다음에 뭐 MS SQL이나 MS SQL이나 뭐 MySQL 같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각각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서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자는 캐릭터로 표시를 하고요. 최대 n 글자까지. 그래서 캐릭터 뭐 100이다. 그러면 100자까지 갖는 고정길이 문자 데이터 타입입니다. 고정길이 고요. variable character는 말 그대로 가변길이 문자 데이터형입니다. 그럼 최대 n자까지 갔지만 그 시스템이 알아서 글자 수가 적게 들어올 때는 자기가 그 저장 용량을 저장 그 블럭을 적게 잡는 거죠. 그래서 레코드 항목의 데이터 값이 레코드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뭐 100자가 들어올지 10자가 들어올지 1자가 들어올지 잘 모른다. 그럴 땐 최대 글자를 지정해 주지만 시스템이 알아서 그 크기에 맞게 스페이스를 조정한다. 그래서 저장 용량을 좀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variable character를 쓰면. 그 다음에 데시멀 m,n은 소수점 형태의 숫자를 위한 것으로요. 예를 들어 뭐 GPA 같은 경우에 뭐 3.73이다. 이걸 나타내려면 데시멀 요 점까지 포함한 전체 숫자, 그래서 4. 그 다음에 이 소수점 뒤에 숫자 2개, 4,2가 되겠죠. 그래서 m은 소수점을 포함한 총자릿수, n은 소수점 오른쪽의 자릿수를 나타냅니다. 인티저는 뭐 음수, 양수의 정수 데이터형이고요. 적은 정수를 나타낼 땐 small int를 쓰기도 합니다. small int라는 건 시스템에서는 뭐 32,767부터 마이너스 32,768 사이에 숫자를 small int 데이터형으로 쓸 수 있고요. 아주 큰 정수는 long이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float는 부동소수점 형태의 숫자로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날짜 나타내는 거, 시간 나타내는 거,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합친 뭐 타임 스탬프 같은 그런 데이터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리언, 참과 거짓을 나타내죠. true, false를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 항목입니다. 이외에도 뭐 다양한 데이터 항목이 있지만 그건 시스템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에 나오는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다룰 사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부품 테이블, 공급자 테이블, 주문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부품에는 부품 번호, 내역, 재고량이 있고 공급자 테이블엔 공급자 번호, 공급자명, 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품을 어떤 공급자로부터 얼마에 몇 개를 주문했는지 하는 주문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자, 그래서 이런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create table이라는 명령어를 쓰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테이블이라 그러면 create table 명령을 써서 만드는 테이블은 base 테이블입니다. 뭐 one 테이블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오리지널 테이블이라는 거죠. base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base 테이블은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베이스 테이블로부터 데이터를 유도하는 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상 테이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실제 존재하지 않는 테이블인데 기존에 있는 베이스 테이블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뽑아내서 마치 테이블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이건 일종의 뭐 사용자 뷰, 우리 그 앞에서 공부했던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원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베이스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create table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각각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 줘서 만들었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제대로 테이블을 디파인 하려면 주키 제약이라든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참조 무결성 제약 등등 이런 많은 제약들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런 제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장에서 좀 고급 SQL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이제 실제로 그 데이터를 insert라는 명령을 통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다음 장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테이블에 이제 데이터가 이미 입력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가정하고 이 상태를 가정해서 검색하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실습을 위해서 직접 실행해 보면서 하면 제일 좋은데요. 지금 챕터 5장 뒤에 부록에 보면 오라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를 실제로 설치하는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에 오라클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를 깔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입력한 후에 실제로 명령들을 쳐서 작동하는지 보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 입력했다는 전제하에 명령어들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질입니다. 가장 간단한 질은 select from where. 그래서 이 where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검색을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명령어고요. select에서는 항목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관계 대수에서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거고요. where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select에 해당되는데, 마치 이 용어 자체가 바뀐 것 같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든 부품의 번호와 재고량을 출력해라. 이렇게 했을 땐 부품이라는 건 사실 부품 테이블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품의 번호와 재고량, 그러니까 출력할, 셀렉트할 항목의 이름을 셀렉트 절에, 프로젝트할 항목의 이름을 사실 셀렉트 절에다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from은 어느 테이블에서 갖고 올 거냐 하는 테이블 이름. 그래서 select 부품 번호, 콤마, 재고량, from 부품, 그리고 끝날 땐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 부품 번호와 요 재고량을 사실 프로젝트 하는 거죠. 우리가 관계 대수에서 본다면 프로젝트 하는데 그거를 select라는 명령으로 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울 거 없고요. 사실 거의 영어 형태입니다. 영어만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조건을 where가 들어가는 그런 질의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재고량이 100개 이하인 부품 번호를 출력해라.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부품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종 출력물인 부품 번호를 출력하라. 그렇기 때문에 select 절에 부품 번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당연히 이 부품 번호가 있고 재고량이 같이 있는 부품 번호와 재고량이 있는 테이블인 부품 테이블을 지정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량이 100개 이하라는 조건이죠. 그래서 조건은 요 재고량이 1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조건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재고량 테이블에 가서 100보다 작은 것을 찾게 되겠죠. 100보다 작은 게 지금 요 레코드니까 그 레코드에 있어서 출력해야 될 건 부품 번호죠. 그럼 부품 번호가 얼마인지를 봐서 128이니까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결과는 부품 번호 128이 출력되게 됩니다. 다음에 수원에 위치한 공급자에 대한 사항을 모두 출력해라. 관한 사항을 모두 출력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공급자에 대한 내용이죠. 그럼 공급자 테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두 출력해라 라는 것은 select 절에 별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별표는 이 from 절에 있는 테이블, 그러니까 공급자 테이블이죠. from 절에 있는 테이블에 전부 다를 출력하고 싶다 그랬을 때 별표로 대신하게 됩니다. 출력되는 순서는 테이블을 define 한 대로 공급자 번호, 공급자명, 위치 순서대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순서를 바꾸고 싶다면 요 속성 항목 이름을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위치를 제일 먼저 갖고 오고 싶다. 그러면 위치, 공급자 번호, 공급자명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있는 그대로 출력 다 하고 싶다. 그럼 별표를 쓰게 됩니다. 조건은 위치가 수원인 거였죠. 위치가 수원인. 그럼 실제로 수원인 공급자는 이 공급자가 되겠죠.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래서 결과물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보죠. 조건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6번 공급자로부터 주문한 부품 중에 단가가 100원 이상인 부품의 번호와 주문량을 출력해라. 그럼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건 부품 번호죠. 그 다음에 주문량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테이블은 지금 주문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문 테이블로부터 갖고 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select 부품 번호와 주문량 from 주문 테이블, 그죠? from 주문. 근데 자,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6번 공급자라는 조건, 그죠? 그 다음에 단가가 100원 이상. 그래서 공급자가 16번이고 단가가 100원 이상인 조건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자 번호는 16. 그 다음에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ND가 되겠죠. 단가는 100원 이상, 10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찾아와라. 그러면 일단 공급자가 16번인 걸 찾을 거고요. 그럼 두 레코드밖에 없는데 근데 단가를 봤더니 100원보다 큰 거는 이 레코드 제일 위에 있는 레코드밖에 해당이 되질 않죠. 그럼 그것에 있어서의 주문량 그리고 부품 번호를 출력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것은 부품 번호와 주문량 해서 105, 2500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문 중인 부품의 번호를 출력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주문 중인 부품의 번호를 하면 사실 이겁니다. 그죠? 사실 이게 출력이 되는데 이건 지금 105번 같은 경우에 16번 공급자, 39번 공급자 여러 공급자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105번이 두 번 출력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질의 결과가 중복된 행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중복이 돼 있으면 보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그걸 좀 더 이런 중복된 행을 제거하고 싶을 때는 distinct라는 명령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되 부품 번호를 출력하는데
다 출력하지 말고 중복된 걸 다 출력하지 말고 유니크한 값들만 출력해라 할 때 distinct를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주문에서 distinct 명령을 쓰게 되면 요거 전체를 지금 출력하는데 같은 것들은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남는 것들만 출력하게 됩니다. 남는 것만 출력하게 되기 때문에 한 번씩만 출력하게 되겠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where 조건에서 아주 정확한 값, 매칭이 되는 값을 주로 찾았는데요. 몇 가지 특수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뭐 like라든가 between이라든가 in이나 is, null 같은 특수 연산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먼저 like를 한번 보겠습니다. like는 db에 저장된 값과 검색 조건에서 제시하는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찾는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이죠. 요 like 연산자에 쓰는 그 기호가 조금 SQL 표준하고 액세스,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의 그 기호가 다른데요. 뭐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자, 만약에 대자 옆에 퍼센티지 표시를 주면 이거는 대자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열입니다. 예를 들면 대신공업사, 대형사, 길이에 관계없이, 그죠? 그렇게 검색이 될 거고요. 앞뒤로 붙였을 때는 그 글자가 들어가는 모든 문자열. 그래서 이게 뭐 맨 앞에 와도 좋고 중간에 와도 좋고 상관없이 들어가는 모든 문자열을 찾아와라 할 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요 언더스코어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물음표는 글자의 숫자까지도 감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들어갈 땐 첫 번째 건 모르겠는데 두 번째 자리에 반드시 신자가 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자리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요렇게 썼을 때는 삼진이라는 글자가 있고 반드시 뒤에 두 개가 더 와야 된다. 두 개가 더 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삼진상사라든가 삼진철강. 그렇지만 만약 삼진철강소라는 게 있었다면 이건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건 검색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반드시 두 번째 자리가 신자가 들어가야 된다.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으니까 그 시스템에 맞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자명에 신자가 들어가는 공급자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출력해라. 자, 모두 출력해라. 그럼 공급자 테이블에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select 모든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별표를 했고요. 테이블 이름은 공급자가 되겠습니다. 조건은 공급자명이 신자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신 %. 그리고 문자일 땐 반드시 그 싱글 코트 내지는 더블 코트를 반드시 쳐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는 글자가 여기에 신자가 들어가는 두 개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between은 뭐뭐와 뭐뭐 사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뭐와 뭐뭐 사이.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고량이 2,000개, 3,000개 사이인 부품의 번호를 출력해라. 그럼 이건 이제 주문 테이블, 부품 테이블이겠네요. 재고량이 있는 건 부품 테이블이니까 부품 테이블에서 부품 번호를 출력해라니까 select 부품 번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은 당연히 부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재고량이 between 2000에서 3000, and, between, and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요 2000과 3000 사이에 있는 2160개 있는 재고량을 가진 131번 레코드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실 뭐 요식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재고량이 200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또 재고량이 3000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사실 표현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between 연산자의 부정은 not between입니다. between의 앞에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in 연산자는 뒤에 오는 값에 해당이 되는, 있으면 true가 되고요. 있으면 출력이 되는 거고 없으면 출력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부정은 not in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수원, 인천에 위치하지 않은 공급자 명과 위치를 출력해라. 이건 공급자 테이블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출력할 게 공급자 명과 위치죠. 그러면 select 공급자 명과 위치고, 공급자 테이블로부터 위치가 not in, 서울, 수원, 인천 이렇게 나열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문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쿼터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서울이 아니고 수원도 아니고 인천도 아니고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진화공업사와 대전이 출력되겠습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게 공급자명과 위치였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연산자 중에 is null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미확인값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미확인값 여부를 체크하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목명이 null이냐 아니냐. 자, is null 하면 미확인 값이다 라는 거고요. null 값이다. null 값을 갖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되고, 이거의 부정은 is not null입니다. is not null. not is null이 아니고요. 영문법에 따라서 is not null이 되겠습니다. 부품 중에 부품 내역이 미확인 값인 부품의 번호를 출력해라. 이건 부품 테이블이겠죠. 이 부품 테이블에서 최종적으로 출력할 게 부품 번호니까 select 부품 번호 from 부품 테이블. 조건은 부품 내역이 null이냐 아니냐. 부품 내역 is null. 그러니까 부품 내역이 미확인 값인. 그래서 is null 값이 있는 그 레코드의 번호를, 부품 번호를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과를 또 검색 결과 나오는 걸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정렬하기 위해서는 select from where 다음에 order by라는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항목명을 주고 어떤 항목이 여기서 정렬을 할 건지 그 정렬 키가 되는 항목명을 주고, 그 다음에 이걸 ascending으로 할 건지 descending으로 할 건지. 디폴트는 ascending입니다. 그래서 이걸 주지 않으면 그냥 ascending입니다. descending일 경우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항목명을 하나 이상 나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이 첫 번째 정렬 키로 먼저 정렬을 한 다음에 그 값이 같은 경우에 한해서 또 두 번째 정렬 키로 그 값이 같은 부분을 다시 정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급자에 대한 데이터를 위치명의 가나다 역순으로 출력을 하되 위치가 같으면 공급자 번호 순으로 출력을 해라. 그러니까 위치명이 먼저 1차 정렬 키가 될 거고요. 그거는 이제 역순이고, 위치가 같으면 그 다음에는 공급자 번호가 두 번째 정렬 키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순서대로, 원래 순서대로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건 공급자 테이블에서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공급자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출력하기 때문에 select 별표 from 공급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뭐 특별히 다른 where 조건은 없는 거니까 바로 order b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의 descending, 그죠? descending은 반드시 써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공급자 번호의 ascending인데 ascending은 뭐 써도 좋고 생략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위치가 먼저 선택이 돼서 위치의 순서가 정해지겠죠. 제일 먼저 descending이니까 인천, 수원, 그 다음에 서울은 두 개가 있으니까 같은 순서가 출력이 될 거고, 같이 출력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대전이 출력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서울의 위치가 같은 경우에 지금 공급자 번호의 순서,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는 27번이 먼저 나오고 70번이 두 번째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천, 수원, 서울, 인천, 수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두 공급자는 다시 공급자 번호가 작은 순부터 출력을 하고 마지막으로 대전이 출력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select 절이나 where절에서 우리가 항목 이름만 주로 썼었는데요. 이 항목 이름 외에 제한된 범위의 수식이나 아니면 집단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단 함수는 말 그대로 특정 집단을 묶어서 나올 수 있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뭐 ABG는 average겠죠. 그래서 항목명에 average를 붙이면 예를 들어 단가의 average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되겠죠. 뭐 맥스 항목명 그러면 단가 최고값이 될 거고 미니멈은 최저 단가. 그죠? 뭐 항목명에 썸을 하게 되면 재고량에 썸을 해라 하면 재고량의 합계가 되겠죠. 카운트는 항목명을 넣을 수도 있고 별표를 넣을 수도 있는데 항목명을 넣으면 항목명에 대한 카운트를 하게 되고 별표를 주게 되면 최종적으로 검색된 레코드 수가 전부 몇 개냐라고 최종적으로 검색된 레코드 수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의 경우는 별표도 쓸 수 있다. 항목명 외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집단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령어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select from where가 있었고요. 아까 order by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group by가 들어가게 됩니다. 집단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group by 명령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로 그룹을 만들 거냐라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각 부품별로 주문 건수와 주문 총액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건 이제 주문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나와야 되는 게 부품별 주문 건수, 주문 총액입니다. 그 얘기는 select 절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부품으로 지금 집단화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출력돼야 되는 게 이 부품 번호와 주문으로부터 부품 번호를 출력하는데 그 부품 총 건수가 몇 개가 있었는지, 주문 건수가 몇 개가 있었는지, 그다음 주문의 총액이 얼마인지. 자, 그거를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룹 바이를 부품 번호로 한다는 겁니다. 그룹 바이를 요 부품 번호로 하는 거예요. 자, 그룹 바이를 부품 번호로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같은 부품 번호끼리 묶는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부품 번호끼리 묶는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요 테이블을 다시 한번 지금 여기다 다시 썼습니다. 그러면 같은 부품끼리 묶어서 105번끼리 묶는다는 거죠. 그럼 105번이 몇 개가 있는지 그게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 레코드가 몇 개가 있든지 카운트를 한 거고요. 카운트의 그 앞에 명령에서 요 카운트 별표는 그렇게 그룹 바이가 됐을 때 그 레코드가 몇 개냐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2개이기 때문에 요 값이 2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sum은 지금 단가 곱하기 주문량을 sum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단가 곱하기 주문량, 그죠? 이걸 한글 더하기를 해서 그 값을 지금 여기다 넣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113번을 그룹핑해서 카운트를 하면 3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을 곱하기 하고 요거 곱하기 하고 요거 곱하기 해서 다 더한 값, 그게 요 값이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들은 그룹 바이를 해봐야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씩이고 요 2개를 곱한 값들만 여기에 입력이 됐습니다. 자, 근데 앞에서 보면 사실 이 제목이 그냥 count 1, sum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count 1, sum 1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명령에서 count, sum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거를 좀 뭔가 좀 알기 쉬운 아웃풋을 만들어 보자. 그럼 제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unt를 as라는 명령을 써서 자기가 원하는 출력하고 싶은 제목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as 주문 건수, 그 다음에 sum 이것도 as 주문 총액 이렇게 주면 결과는 부품 번호 아까처럼 count, sum 이렇게 나오지 않고 주문 건수, 주문 총액 이렇게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이런 식으로 알기 쉽게 출력되는 제목을 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SQL문 쓸 때, 집단 함수를 쓸 때 특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룹 바이를 하게 되면, 그룹 바이를 사용했을 때 이 select 문에 그룹 바이에 사용된 항목명 외에는 다른 항목명은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항목명은 쓸 수가 없습니다. 집단 함수는 쓸 수 있는데요. 다른 항목명은 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SQL 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이게 그룹 바이 지금 부품 번호를 했는데 예를 들어 105번으로 그룹 바이가 되고 나면 공급자 번호를 출력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다시피 하나는 16번이고 하나는 39번이죠. 얘를 16을 출력해야 될지 39를 출력해야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명령문은 잘못됐고 오류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자, 이것도 잘못된 명령어인데요. 그룹 바이를 부품 번호로 했기 때문에 부품 번호 외에 다른 항목 이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보면 그룹 바이를 해도 여기는 다 유니크한 값이죠. 사실 이게 부품의 부품 번호는 부품 테이블의 부품 번호는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주키이기 때문에 사실 유니크한 값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값을 하나씩밖에 안 갖기 때문에 사실 이론적으로는 출력돼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부품 내역해도 출력이 돼야 되지만 시스템에서 이 그룹 바이 외에 어떤 다른 항목도 select 전에 들어가면 오류가 됩니다.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잘못된 SQL 문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된 SQL 문으로 유효한 SQL 문으로 만들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count 부품 번호 해서 집단 함수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아마 이게 다 1111밖에 나올 수가 없죠. 얘가 주키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레코드밖에 없을 거예요. 별로 의미 없는 결과이긴 하지만 이거는 유효한 SQL 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집단에 대해서 검색 조건을 줄 수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select from where 했을 때 이 where는 각 레코드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죠? 각 레코드에. 그래서 뭐 재고량이 뭐 100개 이상 이렇게 하면 각각의 레코드의 재고량을 체크해서 100개 이상 되는 레코드를 끄집어 오는 거였죠. 거기에 비해서 having은 이 집단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having은 그룹 바이가 없이는 혼자 사용되지는 못합니다. having은 반드시 그룹 바이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ere는 각각의 레코드라면 having은 집단에 대한 검색 조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품 번호가 140번 이하인 부품 중에 주문 단가 평균이 200원 이하인 부품의 번호와 주문 총액을 주문 총액이 작은 순으로 출력을 해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건 역시 이제 주문 테이블에서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선 부품 번호가 140번 이하인 부품이라는 건 조건이 웨어절이 되겠죠. 개인에 대한 개별 레코드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죠? 140번보다 작은 부품 번호를 찾아라 라는 거고요. 근데 최종적으로 출력해야 될 건 부품 번호와 주문 총액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주문 단가 평균이 200원 이하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 집단화 했다는 거죠. 부품 번호로 집단화를 했다는 얘기고, 그게 단가가 각각 부품 번호로 집단화했을 때 그 단가의 평균이 20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집단에 대한 검색 조건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뭘 해야 되냐면 주문 총액이 적은 순으로 출력해라. 이거는 오더 바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주문 총액은 이건데 여기에 오더 바이 2라는 숫자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오더 바이를 했을 때 select 절에 있는 상대적인 순서를 나타냅니다.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죠. 그럼 두 번째를 가지고 사실 생략했으니까 어센딩을 해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 항목을 가지고 어센딩을 해라. 항목 이름일 때는 여기다 그냥 항목 이름을 써주면 돼요. 만약 부품 번호로 소팅을 한다 그러면 부품 번호 이렇게 써주면 제일 좋은데,
지금 요 경우는 집단 함수입니다. 집단 함수의 경우는 반드시 상대적인 순서를 써줘야 돼요. 집단 함수는 여기다 오더 바이 절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걸로 소팅을 해라.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과정을 한번 보면요. 자, 우선 그룹 바이에 의해서 부품 번호에 의해서 그룹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룹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부품 번호가 140보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룹 바이를 하면서 얘네들은 다 140보다 적기 때문에 그룹핑이 됐는데 150은 그룹핑이 안 되겠죠. 150은 왜? 부품 번호가 140보다 크기 때문에 그룹핑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가의 평균을 조건에서 단가의 평균이 20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105번은 210과 200의 평균을 하면 205니까 이거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113번은 120, 125, 130이니까 조건을 만족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150도 조건을 만족하고 131도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의 단가 곱하기 주문량의 썸. 그래서 이것들의 썸을 계산하게 되겠죠. 이 세 개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력을 하는데 이 계산값에 작고 작은 순으로 주문 총액이 작은 순으로 출력해야 되니까 어센딩 순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제일 작은 것부터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작은 것부터 출력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 동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스템을 가지고 한 번씩 실제로 명령어를 집어넣어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컴퓨터에 오라클이나 MS SQL을 깔고 MS 액세스를 깔고 여러분들 실제 실습을 해가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